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놀이를 하기 위한 기술이 있어요. 반응적인 선생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동의 세계로 들어가기. 많은 어머님들께서 도대체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 이 놀잇감이 좋은가요? 선생님은 아이랑 어떻게 놀아주세요? 삼형제들이랑 이런 얘기를 질문을 들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되질문을 해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가 어떤 놀이에 조금 관심이 있는지 아시나요? 아이가 어떤 놀이를 선택하는지 혹시 관찰은 해보셨나요? 어머님이 뭔가 제시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조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먼저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자라고 제시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줄까 하기 전에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탐색놀이. 근데 많은 어머님께서 이걸 보지 못해요. 왜? 불안해서. 간혹 저는 이제 엄마랑 노래하는 장면을 제가 관찰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많은 어머님께서 아이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간인데 어머니 그거를 못 견디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꺼내줄게, 어떻게 해줄게, 뭐뭐 해줄게라는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놀이는요 어떤 놀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짜 놀이. 그렇죠? 엄마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 놀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머님이시라면 우리 자녀가 내가 뭔가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뭘 선택을 하는가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체 높이를 맞추고요. 아이의 눈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가장 어린 시기, 오감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오감놀이 했어요. 저희 큰아이 10년 전에, 제가 블로그가 10년이 됐거든요. 블로그가 한 이유도 아이한테 오감놀이를 했던 거를 하나 두 개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여 10살, 11살이 되었어요. 그때는요, 감각놀이예요. 문화센터에서 오감놀이 해주는 것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꼭 그거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아이가 손 하나하나 만지는 거, 아이가 뭔가 냄새 맡는 거, 아이가 뭘 관찰하는지 같이 따라가주는 감각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접촉놀이도 할 수 있어요. 스킨십, 그렇죠? 접촉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번 접촉놀이를 할 수 있어요. 뭐 로션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와 서로 로션 발라주면서 어떤 스킨십, 자유롭게 스킨십도 경험하게 되는 거여서 그때 좋은 느낌, 상쾌한 느낌을 아이랑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너, 네가 했어, 너가 했어, 이렇게 주체와 객체 이렇게 개념을 아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던졌어, 그 다음 네가 한번 던져봐. 주고받는 상호작용 놀이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울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아,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엄마 거울에 비친 모습은 또 요런 모습이네. 아, 눈은 이런 모양이구나. 눈도 크네, 작네. 그래서 이렇게 너의 모습, 나의 모습, 다른 차이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기 게임, 거울놀이, 잡기놀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요, 로션 발라주기, 과자 먹여주는 게 너 한 번, 나 한 번, 그쵸? 엄마도 먹여줬다가 아빠도 먹여줬다가, 그쵸? 눈 가리고 얼굴 만져보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감놀이, 어떤 촉감 상상 이런 거가 연관이 됩니다. 그다음 아이와 함께 어떤 뭐 신체 활동을 놀이를 한다고 한다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든지, 그다음에 소근육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뭐 숟가락질, 칫솔질 이런 것들이요 다 자조기술, 아이의 그 능력, 그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간단한 거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아이의 주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은 우리가 먼저 제시하지 않고 아이가 뭐 하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의 주도성에 따르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주도성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자율성이죠. 그렇죠? 아이가 처음에 누워만 있다가 실내로, 아, 여기 실내로구나, 아, 되게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요 자발적으로 탐색을 하죠. 자율성을 획득을 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도성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각자 원하는 놀잇감이 있어요. 원하는 놀이 형태가 있어요. 그거를요 우리가 한 번은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한 거 하게 하는 거, 그렇죠? 주도성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한 것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위험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줘야 될까? 선생님 그거 아이 주도성에 따르라고 했는데 그 칼을 줘야 될까요? 근데 이거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안전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전에 위협을 준다라고 한다면 주도성은 잠깐 접어주고 안전한 걸 확보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놀이 시간을 갖습니다. 놀이치료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이치료 하는 어머님들께 놀이치료 하는 것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30분에서 한 40분, 1시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놀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매주 목요일 날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꼭 엄마랑 놀이 시간, 이게 원칙이 계속 지켜야지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어머님은 강의를 듣고 나면 열의에 차서 저는 맨날 놀아주도록 계획을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저는 평일날은 잘 못 놀아줘요. 왜냐하면 저도 맞벌이고 너무 바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일요일날 뭐 30분 일찍 일어난 순서대로 30분씩 놀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놀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각각 가능한 선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없이 상호작용하기가 있습니다. 질문 없이 상호작용하기요. 아이랑 놀이를 할 때요. 제가 관찰을 하고 있으면 어머님들 마음이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소통을 한다는 생각에 자꾸만 질문하시는데요. 질문보다는요. 오히려 질문 뭐뭐 했구나라는 형태. 이게 어렵잖아요. 마치 축구 중계하시는 캐스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분들은 어때요? 뭐 공을 찼습니다,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네가 공을 굴렸구나, 저쪽으로 갔네, 너가 발로 찼구나, 라든지 아이가 내 행동을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은요, 자기 행동을 몰라요. 모르면서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관찰한 것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했구나. 아, 내가 던져가지고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네. 너무 세게 던졌나? 문 앞에 떨어졌네. 라든지 어떤 평가의 반응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찰한 거 표현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